지금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황교안 전 총리 얘기까지 나오는데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이 두 분이 실제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당대표를 맡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도 사퇴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정확하게 기반이 없는 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호남이 주축으로 된 그 국민의당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정부권 정당이 못 되고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호남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서 서울시장을 맡게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당시 대선을 치르면서 주장했던 정부권 정당 그리고 제3지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교두보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위상이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총리 나가시고 나서 지금 보수가 너무나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밖에 없다. 소환설이 끊임없이 나왔었고 요즘 또 심심찮게 가끔 SNS에 이렇게 툭툭 한마디씩 글을 올리세요. 그러니까요. 조용히 계신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글 올려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이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 들어와서 나라를 스스로 비하하느냐.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걸 또 올리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니냐는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병민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런 SNS 글을 올리는 거를 좀 관심 봐달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시장을 포석에 넣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거고요. 저는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활동의 가능성들이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졌고 그 당시 문 조심하세요 얘기하면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그만두고서는 본인이 위기를 수습해야 되는데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게 전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보수 진영 속에서의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 접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 끝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수 정당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정도로 새로운 차기주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당권을 누군가가 가져가게 될 보수의 새로운 주자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라든지 언제든지 사실상 후보군에 오를 수 있고요. 나이도 이제 57년생인가요? 57년생, 58년생 아마 그 정도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후보군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보수 정치의 정치 활동을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제 표현을 SNS를 통해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해찬 전 총재 회고록이 출간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침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보수주의 가치에 배반을 행동한 정치인이지 보수주의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보수의 괴멸이라고 얘기할 만큼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이게 보수 전체의 괴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유해창 전 총재의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가 살려면 지금 물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워낙 말을 자주 바꾸시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박근혜 대통령 썼다가 또 날 때면 버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고 보수의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친박과의 결산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창 전 총재도 같은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시 대선을 치르면서 주장했던 정부권 정당 그리고 제3지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교두보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위상이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총리 나가시고 나서 지금 보수가 너무나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밖에 없다. 소환설이 끊임없이 나왔었고 요즘 또 심심찮게 가끔 SNS에 이렇게 툭툭 한마디씩 글을 올리세요. 그러니까요. 조용히 계신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글 올려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이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 들어와서 나라를 스스로 비하하느냐.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걸 또 올리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니냐는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병민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런 SNS 글을 올리는 거를 좀
관심 봐달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시장을 포석에 넣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활동의 가능성들이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졌고 예. 그 당시 문 조심하세요 얘기하면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그만두고서는 본인이 위기를 수습해야 되는데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게 전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보수 진영 속에서의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 접었던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 끝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수 정당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정도로 새로운 차기주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당권을 누군가가 가져가게 될 보수의 새로운 주자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라든지 언제든지 사실상 후보군에 오를 수 있고요. 나이도 이제 57년생인가요? 57년생, 58년생만 그 정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후보군에 속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보수 정치의 정치 활동을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제 표현을 SNS를 통해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는 지금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황교안 전 총리 얘기까지 나오는데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이 두 분이 실제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당대표를 맡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도 사퇴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정확하게 기반이 없는 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호남이 주축으로 된 그 국민의당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정부권 정당이 못 되고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호남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서 서울시장을 맡게 된다면 상황에서 이해찬 전 총재 회고록에 출간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거 침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예.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보수주의 가치에 배반을 행동한 정치인이지 보수주의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보수의 괴멸이라고 얘기할 만큼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걸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이게 보수 전체의 괴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유해창 전 총재의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가 살려면 지금 물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워낙 말을 자주 바꾸시기 때문에